대체로 우리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을 생각하면 그 나라에 공장이 있긴 있어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 파리 한가운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테헤란로처럼 이렇게 굉장히 번화가의 한가운데인데도 이렇게 중세기 때부터 전혀 개발을 하지 않은 저런 조그만 골목들이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은 이제 제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친구는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가 쫙 열려있는 농촌입니다. 이런 곳을 보면은 잠깐만 저런 곳에 첨단 과학 공장이 들어가 있고 R&D 센터가 있고 뭔가 전기차도 슝슝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우리는 보고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여기 뭔가 돈벌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무슨 돈벌이를 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프랑스가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고 한국인들한테 시사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서 나오는 포도가 1년이 지나면 샴페인이라는 수출 상품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프랑스를 갖다가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 파트너로서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든 점들이에요. 우리와 경제 가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매우 다르고 사실은 우리한테 시사할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바라보거나 그 나라가 세계에서 비중 있는 일을 한 굉장한 파워 있는 나라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놀러 가기 좋은 것, 아니면 예쁜 물건 많이 만드는 것,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아이들이 모두 다 읽고 자라는 만화입니다. 레네 고신이라는 사람이 쓴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라는 만화인데요. 이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를 보면 아스테릭스가 고을이죠. 갈리아인 아스테릭스예요. 그래서 이 이코노그래피를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아스테릭스고요. 이 친구가 오벨릭스입니다. 근데 아스테릭스하고 오벨릭스가 뭔지 아시는 분? 예, 뭐예요? 뜻이요? 예, 문장 부호죠. 아스테릭스는 이 별표라는 뜻이고, 이제 오벨릭스는 문장 시작할 때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처럼 생겼죠, 약간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투구가 있고, 여기 로마의 그 사각형 방패가 있고, 로마인들이 있는데, 아스테릭스는 이제 그 옛날에 그 갈리아인족의 문화 중에서 숲에 살기 때문에 숲에는 이런 약초를 따가지고 약을 만들 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스테릭스는 그 약 중에서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안 써요. 왜냐면 그냥 맛있게 멧돼지 고기나 먹고 와인이나 마시다가, 프랑스인이니까 가끔씩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면은 갑자기 이 약을 마시면은 슈퍼맨이 돼가지고 이렇게 로마인들을 갖다가 쳐부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제 오벨릭스라는 친구는 약간 이제 어렸을 때 그 힘이 세지는 약을 끓이고 있는데 실수로 그 약에 빠졌어요, 오벨릭스가. 그래가지고 얘는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항상 힘이 세요. 그 대신에 몸이 너무 이렇게 힘이 세지다 보니까 머리가 좀 발달을 덜해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 힘이 세지는 약에 빠졌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그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고인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네 고시니의 상상 안에서는 고인돌이 갈리아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벨릭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인돌을 구해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인돌을 갖다가 원래는 수백 명이 낑낑대면서 도구를 통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힘 세지는 약에 빠졌기 때문에 고인돌을 그냥 이렇게 들고 오죠. 그래서 이 힘은 굉장히 센데 약간 머리가 나빠진 이 오벨릭스와 굉장히 재치있고 똑똑하고 그 로마인들 갖다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하고 있는 이 아스테릭스의 모험, 이걸 갖다가 이게 프랑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접하는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읽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라는 만화를 갖다가 누구나 어렸을 때 읽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 편이겠어요? 아스테릭스 편이겠어요? 로마인 편이겠어요? 아스테릭스 편이죠. 그것이 프랑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는 오피듐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고, 이건 대제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방골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꼭 물건을 사야 된다. 근데 큰 회사에서 나왔다고 일단 좀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장인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라는 만화가 가르치는 어떤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대한 조직을 좀 불신하고 우리 마을 사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거 이걸 갖다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정서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약간 그 소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고 외국 기업들이 프랑스 시장을 돌파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은 그 프로방스 지방 남부에 있는 에그 몰트라는 지역인데 여기 보면 물이 빨갛죠. 이 물이 빨간 게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제 화폐 역사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 에그 몰트에서 나온 소금이 로마 장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죠. 당시에는 고기를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만들면 그 고기를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관을 해야 되고 염장을 했습니다, 고기를. 그래서 로마의 살라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염장을 하려면 소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농가마다 소금이 필요한데 그 소금을 갖다 구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에그몰트를 차지한 장군은 자기 사병을 모아서 그 사병들한테 소금으로 봉급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소금을 뜻하는 쌀이라는 단어에서 샐러리가 나왔다. 이거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지역이 에그몰트예요. 그래서 이 에그몰트를 둘러싸고 있는 칼카손이라는 지역은 프랑스에서 오늘날까지도 저 염전 때문에 가장 부유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인데요. 프랑스의 제3도시죠. 파리, 마르세유에 이어서 리옹인데, 리옹이라는 도시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극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의 알이라는 동네인데, 알이라는 동네에도 한가운데 보면 뭐가 있죠? 극장이 있죠. 그래서 이 남부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가 언젠데, 로마가 2000년 전인데, 자기네가 로마의 후예라는 걸 아직도 그렇게 기억하고 중요시 여긴다고? 그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왜냐면 우리도 고조선의 후예라고 하지만 옆에 고조선 건물이 서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냥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나갔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내 옆집이다. 이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프로방스 사람들은 로마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고조선이나 삼국시대의 관계와 매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도 로마 시대의 건물을 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 그냥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저기 로마 거구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 집의 형태를 보세요. 그죠? 하얀 자갈 같은 걸 갖다가 갈아서 빻아가지고 만든 석회를 갖다가 엉기성기 올려놓은 돌에다가 발라서 위에다가 테라코타 도자기로 만든 기와를 올린 형태입니다. 그 건물 형태가 언제부터 내려오는 형태냐? 저 로마 시대 건물의 형태예요. 로마의 가장 오래된 건물을 그 지역을 찍으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부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도 로마 시대식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고 집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로마 건물이 있는 로마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저 먼 옛날에 우리가 로마 후예대라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로마 후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프로방스 지역의 사람과 우리는 로마와 저항을 했던 갈리아의 후예다라고 여기는 북프랑스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님이라는 동네에 있는 퐁뜨가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로마 수로죠. 그렇죠? 이것도 아까 그 아르레라는 동네에서 차 몰고 한 30분 가다 보면은 그냥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붕. 그렇죠? 자, 이 로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1차 정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깊은 정서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갈로 로만 정서라고 그래요. 갈로 로만 정서는 갈리아 로마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아의 정서에서 프랑스인들은 뭐를 물려받냐 하면은 거대 조직에 대한 불신과 저항에 대한 어떤 칭송. 그죠? 뭔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것보다는 그 밖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까 벌싱게토릭스의 정신 같은 걸 첫 번째로 물려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물려받냐면 로마인들로부터 저 굉장히 깊은 클래식한 정서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로마의 고전을 갖다가 라틴어로 다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끊이지 않는 2000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어떤 문화적 깊이, 이게 프랑스의 일단 가장 깊은 곳에 1차적으로 깔려 있어요.